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손상TV 이제 꿍시렁에서 굿샷으로 바뀌었습니다. 꿍시렁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이 조금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골프에서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굿샷을 좀 더 강력하게 굿샷 제대로 쳤다 이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이 이제 손상TV 본방송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신 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꼭 비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비보다는 겨울비를 좋아합니다. 어느 특정 노래의 전체적인 가사보다는 한 가사에 매력에 빠져서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수 김종서가 부른 이 겨울비라는 노래, 그 책 대목에 상당히 매력이 걸려서 전 가끔은 그 부분만 읊조리고 합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왜 그러냐 이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짜 이 처절한 슬픔의 순간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이면 알아줘야 될 텐데 알아주지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가 제 귀에 들린 듯 해서 제가 딱 한 소절 불러본 겁니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27년차 경찰관인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신의지구대 소속 김금표 경감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야4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연대를 구성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까지 이런 짓거리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 궤도에 들어갔다는 증거다. 국민이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좌파들이 이성을 잃은 것인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국회로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좌파 총공격이다. 일단 정권 초기 우파 국민들 목소리를 듣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아마 수천 번은 더 촉구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이라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반 동안 미적거리다 하나도 구속 못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반격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생긴 것이다. 문제는 좌파들의 이 같은 책동은 원칙도 기준도 알 바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가 파괴되고 공권력이 입법부에 의해 작살난다면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미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2석을 앞세운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작태는 입법 폭거를 넘어 입법 쿠데타에 이르렀다. 맞설 자가 없다. 유일한 세력은 강화문 태극기 세력뿐인데 여기도 화가 많이 나 있다. 저런 꼬라지를 보고도 결단 못하는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나라가 더 개판이다. 그렇다고 박정희 장군처럼 나라 구하자고 목숨 걸고 나설 군인도 없다. 어디 그뿐이랴 학생들의 목소리도 잠겨버린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100% 북한 지령대로 결판이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탄핵 사유도 없는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하겠다는 민주당.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정인과 피고인을 공개된 국회로 불러낸 민주당.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가 맞냐고요? 재판 중인 정인과 피고인을 국회로 불러 일방적으로 얘기토록 하는 짓거리.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은 뻔한 것인데 왜 사법부가 입법부에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현상을 자초한 원인에는 수사 질질 끌기, 재판 뭉개기를 한 검사와 판사들도 한몫했으면 분명하다. 이러다 전체 검사, 전체 판사들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할까 걱정이구나. 좌파와 야당들의 사법 방해 행위는 이미 범죄적 수준에 도달했다. 주지하다시피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압박하고 났으면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뻔한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행태는 이재명 방탄의 보복 탄핵뿐이다. 때문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방탄 탄핵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나라 망하기 십상이다. 만약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좌파들의 사악한 발광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 4.19 5.16 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을 통해 주저앉히는 방법에는 없다. 국민을 겁내지 않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따끔한 맛을 봐야 한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오.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두 사람이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할 때냐고요. 자신의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답답한 리더십에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요. 적이 몰려와서 아군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걸 보고도 싸우기 싫으면 백기통을 하든지 아니면 다 때려잡든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윤석열 탄핵 찬성 63%가 85%가 되기 전에 결단 못하면 이 정권도 끝입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끌어내기가 시작된 마당에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오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씩씩하게 읽어드렸으니까 이 웃기는 나라의 작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때려잡아야 할 때 모기채나 파리채를 들지 못하면 모기와 파리는 날아가 버리듯이 세상과 이 시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나라를 온통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주사파, 종북좌파, 좌파 뭐 할 것 없이 반국가 세력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다가는 윤석열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파는 초토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문재인 정권 때와 같은 좌파 정권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쏘면 됐지 두 번, 세 번 어떻게 또 쏘겠습니까?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민의힘이 하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제가 그저께인가 앞으로 시간만 좀 있으면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빼박 증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저번에 발표했던 경고장을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국민경고장.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앙선관위, 검사, 판사, 감사원 관계자들은 이걸 보고 부정조작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투표지들이 전국에서 수만 장이 발견됐음에도 모른 척한다는 것은 부정조작선거의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 주권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부정조작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침해당한 국민들의 주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부정선거 조작선거 아닌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 조전영 후보가 10만 표를 이기고 있었는데 사전투표를 까버리니까 18만 표가 뒤집어져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당일과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는 윤호상 후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나 조전영과 정건식은 각각 18% 차이를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이전 22대 총선에서도 대부분 국민의힘은 사전선거에서는 다 패배했고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체는 야당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묵고하겠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지내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정건식을 찍은 투표지 5장이 똑같이 접혀서 한 뭉태기로 나왔다는 사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누군가는 똑같이 5장을 찍어서 한 목에 집어넣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수사지시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투표지를 제가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어떻게 투표 후에, 이건 지금 다 개표 후입니다. 개표 후. 이렇게 말짱한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도저히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시는지 한동훈 대표도 이해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갖다부터 말이 없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한다 이러면 다 때려치우시오. 수도 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왼쪽이 정상 투표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표하면 사람의 손때가 묻거나 아니면 접었거나 이러면 아무리 차곡차곡 앉아도 다리미로 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왼쪽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오른쪽처럼 저렇게 신근처럼 바닥바닥한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개표 현장에서 저렇게 바닥바닥한 종이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신건처럼 펴진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은 두 손으로 꽉꽉 누르고 있고 왼쪽 사람은 접혀진 걸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모든 투표지들이 다 접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의 투표지를 저렇게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간직이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똑바로 펴져서 신건처럼 되어 있는 투표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냐고요? 예? 이런 상황의 투표지가 어떻게 이런 투표지로 돌변할 수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향후 모든 선거는 다 좌파들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이런 엉터리를 보고도 이걸 수사하라고 지시 못한다 이러면 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발 우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라를 결단을 내거나 나라를 절단을 내거나 나라를 아작을 내거나 아주 대한민국을 박살내려고 하는 저 주사파나 종북 좌파와 다르듯이 태극기를 애국 국민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공산을 막고 망쳐가던 대한민국을 구해보자 하는 그 진실의 연장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절대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거짓말은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원령 복원용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원령 복원용지는 없습니다. 원령 복원용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든지 노벨 종이상을 받든지 뭐라도 받을 겁니다. 하기가 한강도 받는데 누구는 못 받겠습니까? 제발 좌파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모조리 청소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칼을 윤석열 대통령은 가감하게 빼서 가감하게 흔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살고 우파도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